이더리움 1700달러를 넘을 듯 말 듯 시장과 밀당을 하고 있죠. 이러한 밀당에는 비트의 영향도 있지만 이더 경우엔 기관 투자자나 고래들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땐 진작에 1700달러를 넘어설 코인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렇게 가질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찾아보니 이러면 못 갈만 했네 싶은 이유를 찾았습니다. 금일은 악재는 아니지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와 호재 한 가지를 준비했으니 이더 투자에 확신을 가지고 싶은 분들은 피리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더가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자료에 따르면 온체인 및 기술 데이터 기준으로 이더의 랠리는 주요 저항 수준에서 일시 중지되었지만 네트워크 활동에 따라 하향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더는 알트코인 시장의 매도 압박, 부정적인 투자자 심리 및 낮은 유동성 조건 덕분에 체인 및 기술 수준을 기반으로 랠리는 중요한 황소 곰 피벗에서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상대 미실현 손실 지표를 보자면 이더 보유자의 장부 손실 규모를 측정한 모습인데 주황색 선은 강세장 중심선을 나타내며 이 수준 이상의 통합은 약세 추세를 의미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미현실 손실 매트릭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이전 사상 최고치에서 벗어나거나 오랜 기간 동안 통합된 후 강세 추세를 시작했는데 이 말은 즉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더 황소는 비트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말이죠. 다음 차트를 보시면 역사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이더는 이전 바닥 수준을 크게 놓친 모습입니다. 이익의 최소 공급 비율은 이전 약세장에서 2에서 30%에 비해 42.1%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이더 보유자들에게 앞으로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죠. 그나마 다행인 건 온체인 추세가 활발한 활동과 매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락 위험이 크게 줄어든 모습입니다. 다음은 이더의 순 포지션 지표를 보자면 거래소에서 이더의 순 포지션 변화는 현재와 이전 약세장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20년 사이에 거래소로의 이더 유입이 유출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 이는 많은 보유자가 판매를 위해 코인을 거래소로 옮겼음을 나타내죠. 그러나 2022년 마이너스 기간에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외환 유출 강세를 유지해 현재 약세장에서 매도 압력이 약했음을 시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마트 계약에 고정된 이더 공급 비율 지표를 보자면 스마트 계약에 고정된 이더의 공급 비율은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며 스마트 계약에 고정된 이더의 상당한 감소가 없는 모습입니다. 2020년 말에 시작된 상승 추세는 2022년의 하락세까지 강하게 유지되어 당분간 이더 인출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합니다. 이더 보유자의 지속 가능한 사용과 수익을 지원하기 위해 네트워크가 계속 진화함에 따라 이더는 2022년 9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한 것은 환경 친화적이고 더 중요한 인플레이션 감소로 인해 네트워크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2022년 초에 시행된 이더리움 개선 제한 1559 제한은 이더리움 수수료 소각을 도입했으며 이는 합병 후 발행 감소와 결합되어 자산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데 기여했죠. 총 이더의 공급은 합병 이후 약 0.015%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인시어스의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대한 제도적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보자면 기관 투자자가 아직 이더에 워밍업하지 않고 주로 비트를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3년 현재까지 이더에 대한 투자는 8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비트코인은 1억 5,800만 달러, 비트코인 공매도는 2,300만 달러입니다. 규제의 명료성과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저하는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SEC가 증권으로 간주한 이더 스테이킹을 제한한 크라켄에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크라켄과 코인베이스와 같은 중앙 집중식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관은 리도 및 로켓풀과 같은 분산형 액체 스테이킹 플랫폼을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말이죠. 또한 이더리움의 높은 가스 요금은 대량 채택을 제한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남아있고 이더리움의 ERC20 자산에 대한 평균 전송 수수료는 2에서 5달러 사이이며 간단한 수합 비용은 약 5에서 20달러인 만큼 이더리움 수수료는 다른 체인 및 중앙 집중식 교환 수수료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레이어2 공간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기관 투자자는 암호화 공간의 개발을 분석하면서 기다리고 보는 모드, 즉 관망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내용이 많이 길었는데
이 기관 투자자가 이더 매수를 망설이는 이유를 정말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모든 지표를 볼 때 이더가 당분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SEC의 규제에 이더가 피해를 제일 많이 볼 것 같다. 세 번째, 아직도 가스 요금이 너무 비싸다. 즉 단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기관 투자자가 관망 모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700달러를 뚫지 못하고 시장의 영향만 받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선 이더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제 비체인 브리핑 해드릴 때 언급한 홍콩증권선물위원회 SFC의 발표 내용입니다. 어제 브리핑 해드린 내용이니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SFC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제한된 규칙을 발표하고 대중의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SFC는 시가총액이 큰 비트 이더를 먼저 거래 제한을 풀 예정이라고 언급했기에 다시 중국 머니가 시장에 돌아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더의 상승은 규제가 완화의 방향성에 따라 크게 바뀔 것이라 보고 있고, 이러한 호재와 더불어 최근 이더의 선물 포지션이 꽤나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레이버터스의 차트를 인용해보자면, 이더 선물은 레버리지 롱에 대한 더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 선물 프리미엄이 4% 인계값을 초과한 후 화생상품 거래자들이 더 이상 중립에서 약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더가 2월 21일 1700달러 지원을 유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숏에 대한 수요 감소가 긍정적인 가격 조치에 대한 기대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지만, 트레이더는 이더의 옵션 시장을 분석하여 고래와 시장 조성자가 미래의 가격 변동 확률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차트를 보시면 옵션 위험 지표는 약세 정서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25% 델타 스큐는 마켓메이커와 차익거래 데스크가 상방 또는 하방 보호를 위해 과대 청구할 때 알려주는 신호인데, 약세장에서 옵션 투자자들은 가격 폭락에 대해 더 높은 배당률을 부여하여 스큐 지표가 10% 이상 상승하도록 하죠. 반면 강세장에서는 스큐 메트릭이 마이너스 10% 미만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약세 풋 옵션의 수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옵션 및 선물 시장은 이더가 1700달러 저항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더 높은 중립에서 낙관적인 정서로 이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다가오는 상하이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규제 압력과 부정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침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배당률은 이더 황소에 유리한 모습입니다. SEC의 규제, 상하이 업그레이드 매도 압력 등이 작용하는 이더지만, 전 세계 트레이더들은 현재 이더가 17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델타 스큐 지표 경우엔 상승에는 적중률이 꽤 높은 지표로 꼽히니 이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에 대해 제가 생각한 이더의 향방을 말씀드려보자면, 이더가 단순히 1700달러는 뚫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이 매도 물량은 정해진 물량만 배출이 가능하고, 수치로 보면 하루 이도 매도량과 다르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현재 모든 지표가 같은 방향성이 아닌 각자 위치에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투자자들의 관점마다 다 다르니 제 말은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 투자 관점에 적용하셔서 투자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금일 준비한 이더 브리핑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브리핑 해드리는 정보는 이 본업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체크하실 수 없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도 일하면서 이런 걸 챙겨본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보를 놓치고 지나가면 내 피 같은 돈을 땅에 버리거나 내 자산을 불릴 길을 놓칠 수 있겠죠. 나는 정보화 시장에서 살아남고 경제적 졸업을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소통방 링크가 있으니 소통방 문의하셔서 함께 정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